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역시 직무별 자소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될 생산에 관련된 자소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공계 친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자소서죠. 생산 직무, 품질도 있을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뭐죠? 바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건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 좀 특별하지 않은 거라서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어낼 때의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격이 긍정적이다,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넣어야 되겠죠. 현장 생산직 분들과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람과 관련된 일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협업을 되게 많이 해요. 생산 공장에서는, 공정이란 프로세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강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기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된다, 실망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말인 즉슨 많이 힘들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끈기 있게 했던 그런 경험들을 적어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고체 역학이나 카티아 프로그램 같은 설계 툴, 이거는 정량적인 어떤 역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계공학 전공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지만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추상적인 가치가 좀 있긴 해요. 도전, 열의 책임감, 협력해야 된다. 실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된, 좀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에 관련된 조금 특별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죠. 다른 분, 자, PCS라고 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와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제가 요즘에 방학 때라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위 취업 캠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가면 가장 많은 친구들이 반도체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제일 많을 테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지식을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과정이거든요. 기계공학과 친구들은 특히나 반도체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품 제작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되게 잘 알고 있다라기보다도 이거에 대한 프로세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를 파악하는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출입 구매 총무등 유관 부서와의 업무, 아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협업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일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 생활은 내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성,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 쪽이다 하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원 동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고 거기에 왜 현대자동차가 적합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가 아닐지라도 일반 기업의 지원 동기를 적을 때 기준점을 못 찾게 된다면 빨리 이렇게 하세요.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정의 내려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모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분의 소제목입니다. 안티 팬들의 돌직구. 약간 도발적이네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은지는 조금 짐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버렸네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해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이 자소서를 보게 될 분들이 거의 여러분들의 선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사팀을 빼면요. 그럼 차라리 그분들은 어떤 미사 여구가 곁들여진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놓고 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야 라고 결론부터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가지 표현, 구조화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예고죠. 자, 상품 개발 마케팅과 함께 더불어 소비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고객 만족은 얼어붙은 내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내수 판매를 해서 먹고 사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대자동차를 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내수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 판매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내수로 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조금 남긴 합니다. 아무튼 고객을 만족시켜야만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쓰겠죠. H 옴부즈맨, 아이오닉, 롱기스트럼, 그다음에 뭐 히어로 등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현장 깊숙한 곳까지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현대자동차가 고안해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객의 쓴소리를 걸음삼아 품질 개선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자동차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거야. 근데 현대자동차 니네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잖아 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소비자의 목소리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에서의 삶의 동반자라고 하는 비전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는 잘 엮어내긴 했어요. 즉 기업 분석으로 잘 연결시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니네는 무조건 뭐 고객을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 고객들의 쓰디쓴 의견을 반영한 와, 이 정도까지도 얘네들이 해주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까지 해줬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좀 너무 일반적이라 이 친구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깊은 분석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역시 구조화입니다. 자, 플랜트 운영에서는 직무로 갔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회사로 갔고요. 회사가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플랜트 운영이라고 하는 직무로 가져간 거예요. 여기에서는 생산량이 중요하다. 그렇죠? 수율이 제일 중요하죠. 라인이 멈추거나 고장이 나게 된다면 차량을 생산할 수 없게 돼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돼. 당연한 말이에요. 자,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기차는 2014년부터 자동차 판매 8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완성차 업체 가운데 5위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게 약간 시점 차가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양지해 주시고요. 하지만 작년에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목표 판매 대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되게 민감한 파업 얘기를 꺼냈네요. 파업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현장 기술직들과의 많은 대화와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잘 풀어나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맞는 정답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직들이 보통 노조에 가입돼 있고 보통 이분들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라인이 멈추죠. 그럼 현대자동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생산직 분들과 같이 근무하는 내가 이 사람들을 파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파업으로까지 안 가게 하게끔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생산 운영자가, 생산 기술자가, 플랜트 운영 담당자가 꼭 이 직무를 메인으로 내세웠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점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고충과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해서 또 다른 문제에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기보단 전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라고 하는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무튼 본인만의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직무 쪽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대자동차에 본인의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로 연결을 했네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변화에 선도하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만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구성했죠. 첫째 나는 무엇이다, 둘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씩 구성. 두 번째, 기업 분석의 내용은 고객의 쓴소리까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연결시켰고요. 그다음에 직무 자체를 보통 이제 생산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자들이 얘기하는 통상 그런 내용이 아니라 되게 민감한 부분인 노조, 어떤 파업으로 이끌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은 조금 신선하다면 신선했지만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총평을 좀 내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 어떤 이슈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했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용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 그렇게 잘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두 번째, 역시 똑같은 현대자동차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없어요. 소제목이 없고 그냥 바로 2015년 학과 특성화 사업 주관으로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을 했다.
생산 현장을 처음 방문한 나에게 아산공장 방문은 큰 경험이었고 산업공학과 전공 과목인 제조공학에서 배웠던 생산 과정을 실제로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됐지만 나에겐 밝은 업무 환경이 더 큰 도움이 됐다. 근데 꼭 이렇게 적었어야만 했을까? 내가 여기에서 제조공학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공정이라든지 다양한 환경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을 때 밝은 업무 환경밖에 없었을까요? 이 공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운 지식을 공장에 가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밝은 업무 환경은 누구나 가 느낄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엔지니어가 아닌, 제가 뭐 기계공학도도 아니고 산업공학도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배웠던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로 연결시키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타이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지원 동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공장을 방문해봤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공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생산 현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땀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산 공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가서 본 사람만이 엔지니어로서 본 사람만이 써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줘야 이 친구가 그래도 이러한 안목이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작업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공장 내부는 여기가 생산 현장이 맞나? 라고 하는 밝은 색채였다.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건 아니에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현대자동차를 지원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설비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공정이라든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화되어 있구나.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뭐 굿이라고 적어놔긴 했는데 제가 굿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아산 공장의 분위기는 달랐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굿은 아니고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차원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는 먼저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놓으신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얼라인이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이게 1차원적으로 접근한 건가? 아니면 전공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첨삭이 됐건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한번 좀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근로자분들은 밝은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했다. 환경이 좋으니까 업무에 집중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환경이 안 좋으면 지원 안 할 거야?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 철학 중 하나인 무한 책임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밝은 모습 가지고 일하니까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느껴졌답니다.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정신이 곧 현대자동차의 품질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쪽을 지원한 친구네요. 그 결과 올해 자동차 내구 품질 조사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고 이처럼 품질이 계속 발전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는 데는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의 주인의식, 즉 무한한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것을 끄집어내는 이거를 이쪽으로까지 가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연결 구조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로 연관시켰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조를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괜찮은 조금이라도 타당성 있는 경험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임원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나는 한 팀원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 고작 전단 돌리기라며 전단을 돌리지 않았다. 본인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네요. 그것을 알지 못한 학생에는 강사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전단을 못 본 학생들은 찾아와 주지 않았고 당연히 고객이 없는 행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철저하고 또 회사는 직원들의 입장이 되어주니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무함 책임지는 것을 보고 현대자동차의 미래에 제가 주인이 되어 책임을 다하겠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만의 스토리에 있어서 무한 책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결론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주인의식.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내용만 딱 적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근데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세세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가 얘기하고 싶은 스토리는 뭐야? 전단 돌리기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현대자동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불친절하게 쓰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나는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도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에 풀로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쳐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키워드 주인의식이라고 했지만 주인의식을 끌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의 사례에서 주인의식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브릿지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회사 지원 동기. 아까 그분은 분석이었는데 이분은 경험이죠. 그 다음에 연결.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직무로 연결시켰고요. 학생의 전단 돌리기, 그래서 포부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 분석을 근거로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역시 마음에 드는 자소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소서를 평가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어찌됐건 글을 써냈잖아요. 자소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구조를 파악하자. 아, 이 사람은 경험에서 뽑아냈구나. 아까 그분은 분석에서 뽑아냈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자는 거죠. 우리가 수업에선. 세 번째, 삼성전자로 갈게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삼성전자는 700자죠. 700자. 자, 나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소제목이 나왔습니다. 너무 좀 일반적이긴 해요. 그렇다면 나의 직무 가장 중요한 자리 이렇게 너무 그냥 추상적인 말들을 던지는 것보다 뭔가 구체화된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구로 절이 아니라 두 단위로 작성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 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클이 매우 빠릅니다. 산업적으로 접근을 했네요. 그리고 IT 분야 발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반도체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로 끄집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하기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랑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1위이고, 그렇죠? 글로벌 업체 1위고, 그 다음에 워낙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집어오든지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그나마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산업 쪽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브릿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또 파운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모습이 좀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뒷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산업으로 먼저 엮었다. 기업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적기 힘들어요. 너무나 뻔한 기업들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혁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줄여주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자, 설비 엔지니어니까 삼성전자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설비 엔지니어는 수십 수백억의 반도체 생산 설비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효율성 개선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의 수익성과 직결된 중요한 위치임을 인지했다. 잘한 거는 그래도 설비 엔지니어도 분명히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과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설비 운영을 잘 해야만 효율성 개선해서 반도체가 잘 나오는 거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중요한 위치다라고 본인이 포지셔닝을 딱 잘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정의를 좀 내렸고요. 강한 책임감과 끈기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필요해. 그 다음에 끈기 필요해. 또한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열린 사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와, 보면 완전히 그냥 슈퍼맨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강한 책임감, 끈기, 프로세스 이해, 열린 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아무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다 갖다 집어넣네요. 본인이 정의는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량.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그쵸? 이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사실.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자, 이거 보세요. 강한 책임과 끈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읽는다는 거죠. 이런 건. 이런 건 안 읽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그냥 한 문장으로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거를 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 과정? 그 얘기가 조금 더 길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얘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전기공학 전공하면서 회로 이론, 전력 시스템 공학, 자동 제어 등을 통해 공학적인 지식을 쌓았고 오케이. 팀 프로젝트 공모전 참여해서 지식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앞부분을 날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확장하는 전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다양한 공학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으며 차라리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어떻을까. 이러한 경험은 효율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가 뭘 배웠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준다면 자소서를 이 친구는 뭘 했구나. 이런 걸 했네.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그 시그널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 너무나 뻔한 내용들은 줄이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차라리 그 한 문장을 갖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소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직무 지원 동기를 경험으로 풀어오긴 했어요. 삼성전자에 입사 후 포부를 적어야 되니까 완벽해 보이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채울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절한 해결책 이러지 말고 지금 삼성전자에 있어서 설비 쪽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발생할 수 있을 때 어떤 문제점 파운드리 쪽에서 갖고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해 줄게를 적어주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잘 적었어요. 적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일반적이니까 조금 나의 얘기로 조금 구체화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빠르게 트렌드가 뭔데? 어떤 트렌드인데? 그렇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2분의 자소서의 입장에서는 제가 물론 뒤에 구조를 썼어요. 요거 빼고는 요 산업과 포부는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 제출하지 말고 그렇다면 요 내용과 아니면 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성, 나의 이야기를 포션을 조금 더 넓히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뽑아낸 사례입니다. 하나 더 봐야죠. 현대자동차도 2개 봤으니까 삼성전자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을 위한 기업 문화. 그러니까 그 기업 문화를 건드리네요. 엔지니어가 기업 문화를 건드리네요. 글쎄요. 저는 뭐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반 성장과 동료입니다. 맞아요. 동반 성장해야 되겠죠? 동료. 왜냐?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회사 지원 동기 여러분들이 기업 선택하는 이유 적으면 무엇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게 논리적인 흐름이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회에 나가서 꾸준히 성장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 필요하니까 성장해야 돼. 그다음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뻔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문장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유를 적어주시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적었네요. 본인 동반 성장과 동료라고. 자, 삼성은 자기 개발에 힘쓰는 인재를 존중하고 회사와 직원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 얘기할 건데 체계적인 교육 지원해준다. 직원들의 발전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쉽다는 거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나쁜 건 아니라 못 쓴 건 아닌데 엔지니어가 꼭 이 내용을 써야만 했을까?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든가. 회사 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 해줘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직원들의 발전을 아낌없이 다 지원해줘요. 삼성전자면 그럼 뭐가 특별한데 다른 회사 대비 그게 없잖아요.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모습을 적긴 했는데 잘 알고 적은 걸까? 조금만 더 알고 구체적으로 적지. 또한 삼성은 타 기업과 비교하면 인성이 바른 인재를 더욱 선호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인성이 안 바른 인재를 선호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구체성.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 제일 부족한 건 뭐다?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아쉽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업무 외에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다시 써야 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만의 얘기가 없잖아요. 내가 니네 기업을 보고 그래도 분석한 내용이 이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세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자기소개서에서. 삼성의 이러한 문화들 어떤 문화들인데 저의 직업관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자, 현재 3D 랜드의 발달로 삼성의 성장 동력이 예상되지만 향후 40년을 위해서는 M램이라든지 리램 이런 같은 경우 하기 위해서 첨단 설비 유지 및 보수, 기술 개선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수성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나마 이제 내가 좀 분석한 내용이 무엇이다? 요 두 줄이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줄. 향후 40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한 것 같아요. 그것 빼면 또 너무나 좀 뻔한 내용이긴 하다. 포부죠. 반도체는 단일 공정이 아니라서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쓰지. 앞에 분이랑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 분야의 설계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제품을 기획 및 설계를 하는 팀 프로젝트의 경험 무엇을 했는지 조금 적어주지. 왜 그랬어요? 자, 그래서 포부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과의 협업에도 원만히 대처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율 높이겠다는 거죠. 맞는 얘기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회사 지원 동기를 2가지 조건으로 먼저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길래 그런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사실 제가 적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이 친구는 정말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구나,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건
글쎄요, 저는 약간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딱 봤을 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뉘앙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네요, 두 개 다 삼성 자소서는. 자,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과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 자, 500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LG 이노텍,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좀 평범하긴 합니다. 자, 지원하는 이유는 차세대 전장부품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씩 표현 좋았어요. 두 가지씩 구성. 자, 왜 2007년에 제도용 모터를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진출해서 모터 센서, 카메라 모듈, 무선 통신 부품에 이르기까지 이거에 관련된, 전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경쟁력 갖췄고 201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차용 V2X 풀 모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장이잖아. 전장에 관련된 내용 풀어냈어요. 자, 기업 분석의 내용, 그래도 난 니네 이렇게 분석했다. 뭐 500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반적이긴 하죠. 이처럼 꾸준한 발전을 이뤄내는 LG 이노텍에서 전장 부분 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지식 겸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기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자제어에 관심을 갖게 된 후 관련 과목들 수강했다, 전공 지식 쌓았다, 프로젝트 했다, 뭐 했는지 하나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입사 후 자동차 전장산업 분야 핵심 부품인 모터 설계 전문가가 되겠어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모터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그럼 모터라고 본인이 디폴트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모터에 맞는 수업 과목 뭐 했는지, 프로젝트 뭐 했는지 전 그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00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볼 거고요. 디테일함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내가 포부 쪽에서 하나를 나 모터 정말 잘 개발해보고 싶어. 전장 쪽에 있어서의 모터 잘 개발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걸 거꾸로 맞춰나가는 거죠.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에서 모터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런 과목들이 모터와 연관된 과목들 아니야? 경험 아니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면 모터할 수 있는 친구겠네라고 해서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두 가지 구성이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련된 분석 내용을 나열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는 모터 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너무나 일반적인 타이틀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성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분석과 경험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이공계 분들의 자기소개서는 거의 지원 동기 쪽은 분석한 내용, 기업에 대한 분석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업과 이 직무에 지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통상 적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생산 직무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할 수 없으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업의 모습들을 좀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면 그래도 무난한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